단종 이야기는 많습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1,0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도 그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름 석자조차 없습니다. 단종 옆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3년을 살고 6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아버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송현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름입니다. 송현수는 수양대군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진짜 친구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중에 권력욕이 가장 없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게 송현수였습니다. 그 친구 딸을 단종의 왕비로 추천했습니다. 송현수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는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합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배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친구를 죽였습니다. 144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한성으로 이사했습니다. 성품이 공손했습니다. 송현수는 검소하고 조용했다고 합니다. 1454년이었습니다. 문종이 죽고 국상이 끝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단종이 국상 중 혼인을 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강권으로 강행했습니다. 결국 강행됐습니다. 국상 중에 혼인복을 입혀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강행됐습니다. 14세였습니다. 14세의 왕비가 됐습니다. 단종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나이였습니다. 단종과 실제 부부로 산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불과 1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의덕왕 대비가 됐습니다. 1457년이었습니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됐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됐습니다. 정순왕후도 군부인으로 강등됐습니다. 왕비에서 노비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월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청룡사 우하루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비가 꽃처럼 내린다는 우하루였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청계천 영도교였습니다. 단종 16세, 정순왕후 1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통곡하며 생이별을 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영이별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영도교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간 뒤 연락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유배는 모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단종이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서쪽은 험준한 암벽이었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육지 속 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맹수까지 득실거리던 오지였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안에서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 돌을 하나씩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쌓은 망향탑이었습니다. 지금도 청령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왕후를 향한 단종의 그리움입니다. 관풍원 누각에 올라가 자규시를 읊었습니다. 소쩍새의 처지를 빗댄 시였습니다. 단종의 절규였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궁궐에서 쫓겨나 짝지을 그림자도 없이 외로운 몸 산속을 홀로 떠도네. 하늘은 귀가 멀어 이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 수십 많은 사람의 귀에만 또렷하게 들리는가. 600년 된 관음송이 단종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열했다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처음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따르는 궁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일이 지나서야 6명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양에서는 4명의 궁녀가 정순왕후 곁을 지켰습니다. 그해 10월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운동이 또다시 발각됐습니다.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엎드려 올 때 수행 노비가 활줄로 목을 졸랐습니다. 단종은 17세였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이고 후회했습니까? 말년에 피부병이 생겼고 꿈에서 현덕왕후를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순왕후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곡 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8세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 송현수가 처형됐습니다. 세조의 중마고우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세조는 친구 송현수를 어떻게든 살리려 했습니다. 장형 100대로 무마하고 가족과 함께 관노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계속 간언을 올렸습니다. 세조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수형이 집행됐습니다. 중마고우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빼앗고 아버지도 죽인 세조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결국 관비로 강등됐습니다. 노비가 됐습니다. 자기 종으로 달라는 양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세조가 막았습니다. 노비이지만 사역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세조는 왜 막았습니까?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까? 양심이라기보다 정순왕후를 짓밟으면 세조의 명분도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대문 밖 숭인동이었습니다. 비우당이라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겨우 비를 가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왕비가 살던 집이 이름부터 비우당이었습니다. 세조가 식량을 내렸습니다. 정순왕후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궁녀 5명과 함께 명주를 짜서 염색해 팔았습니다. 자주동샘 샘물에 명주를 담그면 자주색 물이 들었습니다. 단종 제삿날에는 금식했습니다. 평생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갔습니다. 동쪽 영월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통곡 소리가 산 아랫마을까지 들렸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동정곡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 봉우리가 동망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어떻게 정순왕후를 도왔습니까? 새벽에 남자 출입 금지 채소시장을 열어 음식을 몰래 전달했습니다. 여인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동묘 앞 풍물시장 자리에 여인시장터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종이 죽을 때 정순왕후는 18세였습니다. 그 뒤로 무려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가 요절한 것을 봤습니다. 세조도 죽었습니다. 예종도, 성종도, 연산군도, 중종도 보고 죽었습니다. 단종은 17세에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82세에 죽었습니다. 가장 짧게 사랑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64년 동안 단종을 잊은 순간이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동망봉 통곡은 죽는 날까지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1698년 숙종이 복위를 명했습니다. 능호를 사릉이라 했습니다. 사릉의 소나무들이 동쪽 영월 방향으로 굽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영월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에 옮겨 심었습니다. 정령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혼만이라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죽어서도 합장하지 못했습니다. 장릉과 사릉은 직선거리 120km입니다. 영조가 1774년 정업원 예터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비각에 친필로 썼습니다. 신묘년 9월 6일 눈물을 머금고 쓰노라. 동망봉 바위에도 영조의 친필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채석장으로 쓰이면서 바위가 깨졌습니다. 글씨도 사라졌습니다. 영조는 왜 그렇게 각별했습니까? 스스로도 정통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억울함이 자신과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2026년이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청령포의 관광객이 5배 급증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를 570년 만에 합장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합장이 왜 안 됩니까? 이미 복이 됐는데. 예법 때문입니다. 권력이 갈라놓은 것을 죽어서도 예법이 막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는 단종만 가르칩니다. 정순왕후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세조의 중마고우였다는 것도 없습니다. 수양대군이 의도적으로 친구 딸을 왕비로 추천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청령포 망향탑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인시장도 없습니다. 동망봉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반의 역사입니다. 실록은 달랐습니다. 부인 송씨를 서인으로 삼았다고 차갑게 기록했습니다. 그 한 줄 뒤에 64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실록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록이 그 64년을 기록했습니까? 기록했습니다. 동망봉도 여인시장도 비우당도 모두 기록됐습니다. 교과서가 뺀 것입니다. 3년을 살았습니다. 64년을 기다렸습니다. 죽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570년이 지난 지금도 합장을 청원합니다. 역사는 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왕 옆에 있던 사람을 기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반의 역사만 아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의도적으로 친구 딸을 왕비로 추천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청령포 망향탑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역사는 왕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순왕후 송씨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